책 안 읽고도 문해력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형이죠.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긴 배웠으나 아이들은 배운 기억도 없고 특히 연습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의 약간의 한계라고 보는 것도 그거는 독서를 통해서 연습이 돼야 되고 사전에 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을까요? 준비할 건 단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책을 독립적으로 읽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머님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만을 말씀드릴게요. 네. 한때 우리나라 교육에서 다독이 굉장히 중요시된 때가 있었어요. 네. 1000권 읽기. 그렇죠. 근데 요즘엔 다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수능에서도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굳이 독서 논술 지도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의 작은 소망 제가 맞춰볼까요? 책 안 읽고도 문해력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실 30년 경력 독서 논술 지도사 변옥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 독서 논술 지도사 변옥경이라고 합니다. 초등 독서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좀 읽히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아이들이 꾸역꾸역 책을 읽는데 네. 읽는 아이와 보는 아이가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눈치를 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사람이 하는 모습 중에 아름다운 게 책 읽는 모습이라고 그래서 네. 저걸 컬렉션을 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사진기를 살짝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책을 읽는 아이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책으로 빠져요. 그런데 저를 의식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키득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진짜 책을 읽는 아이들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읽다와 보다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예로는 제대로 읽은 아이는 말하고 싶어 해요. 입이 간질간질하고 네. 저한테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막 붙잡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애원의 눈빛이 있고 그런데 책을 제대로 안 읽은 아이는 시선을 맞추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죠. 돌아서려고 그러고 물어볼까 봐 겁내하고 그런 걸 보면 읽은 아이와 안 읽은 아이는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아이가 책을 다행히 읽었다고 해볼게요. 네네. 읽었을 때 부모님들이 얘가 읽었나 안 읽었나를 테스트해보려고 네. 내용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대답을 하는 아이가 정말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주인공부터 말을 해요. 주인공부터 말하면 잘 읽은 거예요?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책은 누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성냥팔이 소녀가 나왔어. 아니면 여자아이가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주인공을 찾았어요. 네. 주인공을 찾으면 그거에 연이어서 그 주인공이 한 행동만 따라가면 내용 정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안 읽은 친구는 주인공도 파악이 안 되죠.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 본인이 기억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이 아니라 그냥 본인 좋아하는 한 장면, 더 심한 경우에는 그림을 말로 하는 정도. 그렇다면 그건 제대로 전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요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이들이 책을 읽었을 때 네. 완벽하게 소화하면 그렇죠. 좋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상태면 그냥 본인이 기억에 남는 거라도 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잘했다고 칭찬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책을 읽은 권수가 뭐 10권쯤 됐을 때까지는 그냥 인정을 할 수 있지만 20권, 30권이 될 때까지도 그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독서에서의 성장은 전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뭐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한 문장 정도만 말해도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5학년쯤 됐는데 5학년 읽을 책은 대개 200쪽인데 200쪽에서도 한 문장만 딸랑 말한다면 그건 요약이 됐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연이어진 사건들이 이어가면서 순차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다면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책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우는 완성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완성형이죠.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책을 읽을 때 요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목표로 달려가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요약은 그냥 줄여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약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나요? 네, 배웁니다. 언제 배워요? 출발은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살짝 언급이 되고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금 더 언급이 되고 정말 제대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단원에 걸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면 중학교 2학년 때도 한 단원이 요약하기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거쳤는데도 요약을 못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배운 기억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약과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봤어요. 요약과 관련된 논문들은 유난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건 네. 배우긴 배웠으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체화되지 않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시간을 배워서 수영 방법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해서 몸에 체화가 돼야지만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건데 배우긴 배웠으나 그것이 자기 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배운 기억도 없고 더 특히 연습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요약을 배우는데 왜 연습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교과서의 약간의 한계라고 보는 것도 전체 지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발췌죠.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줄여놓은 걸 더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독서를 통해서 연습이 돼야 되고 특히 교과서에서도 정보의 글 같은 경우에는 중심 문장 찾으면서 요약하는 훈련을 시키긴 하죠. 근데 아이가 그건 학교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내 생활 중에서 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를 아이들이 구분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집에서 요약 연습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문가시니까 선생님께서 어떻게 요약 단계를 집에서 학습시키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사전에 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을까요? 준비할 건 없고요. 진짜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예, 네. 단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기, 반응하기.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네. 예, 우리도 대화를 나눠보지만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눈을 빛내면서 끄덕여주고 반응하면 절로 나옵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자세와 표정, 반응. 그거면 충분히 기본 준비는 되신 겁니다. 네. 그럼 아이들이 바로 해내기 쉬운 요약 단계부터 한번. 책을 독립적으로 읽었다면은, 그때부터는, 어머님들께서 쉽게 할 수 있는 2가지만을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요, 그 읽은 책에 대해서 낱말 5개만 골라봐. 낱말. 예, 낱말. 5개. 하나 예를 들을게요. 네.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한국인 필독서인 당근 신화를 아이가 읽었어요. 그럼 5개 낱말만 골라보면 뭘 고를까요? 곰, 호랑이, 마늘. 그렇죠? 마늘, 쑥. 쑥. 네. 그다음에 사람? 예. 요 정도만 돼도 요거는 6, 7세도 충분히 말할 만한. 네네. 예, 요 5개예요. 근데 이거 정답을 꼭 맞춰야 될까요, 선생님? 아니요, 없어요. 아이들 따라 해보면 너무 재밌는 게 자기가 꽂히는 말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요 정도는 뽑아야 되는데 아이는 여기서 1-2개는 튀어요. 근데 차차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거기에 근접하려고 해요. 네네네. 이거 놀이처럼 하셔도 되잖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너무 공부를 진지하게 하시는 것 같아. 놀이처럼 즐기다 보면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그 정도 된다면 한 5학년쯤 돼서 했을 때는 고르는 5개 낱말이 좀 달라지죠. 환웅이 나오고. 네네. 그쵸, 그 다음에 웅녀. 네. 그 다음에 고조선. 네. 그 다음에 아사달. 네. 그 다음에 천부인. 이렇게 해서 같은 단군 신화인데 그 연령에 따라 자기가 이해한 만큼의 골라내는 낱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2번째는 육하원칙. 육하원칙. 예. 육하원칙에 나오는 것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거기도 주인공 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혼자 알아서 육하원칙을 말해봐가 아니라 당군 신화도 누가,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어디서 무엇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를 만나서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돼서 결혼을 했어. 예.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한 문장 정도로 요약이 돼서 이건 충분히 말로도 언제든지 중요한 건 적어도 한 5번만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거 말을 안 하셔도 되죠.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항상 엄마가 물어볼 거야. 육하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이렇게 음악처럼 된다면 딱 3번만 해도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요게 가장 기초적인 단계. 예, 기초적인 단계. 그럼 학년이 올라가고 책 읽는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 아이들은 무슨 할까요? 조금 연장해서 보면 낱말수를 늘리는 거죠. 낱말수를 10개, 15개. 저는 200쪽 되는 장편이면 고학년에서는 한 25개까지 늘리거든요. 네. 그래서 해내요, 애들이? 네, 해내요.
오히려 걸러내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그다음 정말 엑기스만. 그럼 보통 장편이 한 250쪽 정도 된다고 치면 거기에는 사건의 연속성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빙고로 25개 낱말로 골라낼 수 있고 말씀드린 육하원칙이면 육하원칙이 한 대여섯 개에 연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연령대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된다면 아이들이 체화가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교육은 반복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스토리 중심의 문학 그런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읽는 책이 꼭 문학만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고 비문학도 있고 일명 정보책인데 네네네. 정보책에서도 말씀드리면 결국은 핵심어, 키워드, 주요 개념어 그렇게 보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3학년부터 4학년부터 경제책을 읽고 났을 때도 거기서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뭐냐면 경제 용어 설명이잖아요. 수요나 공급이나 시장, 그다음에 은행, 뭐 주식. 결국 이것도 핵심어만 골라낼 수 있다면 그다음에 조금 욕심을 내면 지금 고른 낱말에 대해서 그 뜻이 뭔지를 말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그래서 경제책을 4학년부터 하는데요. 많이 어려워해요. 교육상 보면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책을 그래서 읽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경제적 개념을 가진 아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경제 용어가 몇 개인지 그것만 이해시킨다면 얼마든지 비문학 정보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낱말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두 가지는 말로 시작하는 쉬운 단계였다면 아이들이 문제도 풀고 정말 학습하고 맞닿는 영역의 요약으로 갈 때는 또 어떤 연습들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초등학교 4학년 친구를 만났는데 다른 선생님하고 할 땐 요약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요약이 중요하다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혼자 한두 번 써보더니 이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어느 날은 울고 있었어요. 남자아이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선생님 도와주러 온 사람이지 채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차근차근 선생님하고 다시 해보자. 못해도 되는 거고 하다 말아도 되는 거야. 넌 연습 중이야. 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썼는데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4학년이 되니까 이야기책도 한 150쪽이 된다고 정보책도 100쪽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랬죠. 이야기 전체를 피자 조각 자르듯이 3조각을 내봐. 4조각을 내봐. 3조각이면 처음, 가운데, 끝. 4조각이면 처음, 중간이 1, 2, 그 다음에 끝.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부터는 이야기를 5단계로 나와요. 이야기 구성 단계가 다 아실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때는 5조각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니면 시작 단계에서는 3조각을 냈다가 4조각을 냈다가 5조각을 내는 식으로. 그럼 이건 학습과도 연결이 돼서 보통 중학교 때 문학 작품은 이야기 구성 5단계로 정리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3단계, 4단계, 5단계로 세분화되는 차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글이나 비문학에서는요, 일단은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차례부터 보셔야 돼요. 차례?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 주인공만 알면 눈처럼 굴러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사건도 생기고. 사건도 덕지덕지해서 눈 굴르듯이 하면 되는데, 정보는 그게 아니에요. 뚝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책을 줄 때는 일단 차례부터 같이 봅니다. 그래서 1단원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2단원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차례를 보면서 그 차례의 큰 제목을 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이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저자에 따라서 차례가 너무 쪼개져 있는 경우에는 단원별로 핵심어를 몇 개를 던져주고 요걸 연결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수준, 학년에 따라서 요약한 글, 결과물의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저는 사실은 양을 늘리진 않아요. 네.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독서록까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항상 줄거리는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 10줄. 10줄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예. 더 길어지나요?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져요.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책의 분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 10줄. 10줄 넘지 마라. 일단 10줄로 요약할 수 있는 아이는 15줄로 20줄로 늘려 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예. 아까 이야기 구성 단계 말씀드렸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만약에 10줄로 요약한다면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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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줄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발단과 전개는 한 3줄 정도. 결말 한 문장. 결말 한 문장은 정리 너무 잘해요, 아이들이. 훈련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위기와 절정이라서 여기가 5줄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 훈련이 안 된 아이는 거의 발단해서 책을 거의 펼쳐놓고 베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위기절정과 결말은 두 줄로 끝내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위기와 절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 정보책도 마찬가지로 10줄. 그 다음에 생각과 느낌은 많이. 많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줄거리 정리가 10줄이 넘어가고 너무 군더더기가 많이 붙기 시작하면 뭐가 안 되냐면 주제 찾기가 안 돼요. 보통 책을 읽고도 주제를 못 찾으면 준문맹인 거예요. 네. 준문맹이 안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요약이 가능해져야지만 주제를 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거리를 많이 쓰는 게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두 가지 쉬운 게 다섯 낱말 찾기, 네. 그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잘 말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랑 요거는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부모님이 지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집에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손가락. 네, 손가락.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 이야기 처음이 뭐야? 왕검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가운데는 호랑이와 곰이 찾아왔어요. 곰이 여자가 됐어요. 끝에는 왕검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처음, 가운데, 끝. 예. 그리고 4단계도 손가락 4개로 가지고 그렇죠. 하고. 4개죠. 그래서 곰이 사람이 되는 단계를 한 문장을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하시면 3문장 요약이 되는 거라서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학년 아이가 요약을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아까 말씀하신 가장 초보 단계부터 하면 되나요? 네. 독서에는 왕도가 없어요. 네. 빠른 지름길도 없고요. 그냥 독서는 정말 자기가 읽어내는 힘이 필요한 거고 격려가 필요할 뿐인 거고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육에서 다독이 굉장히 중요시될 때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1000권 읽기. 그렇죠. 다독상 준다고 그러고. 근데 요즘엔 다시 정독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수능에서도 정독을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 읽어도 질 높게 정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독의 증거가 요약을 얼마나 그렇죠. 잘하는. 네. 어머님들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도 집중 안 하고 봤을 때 지나간 회에 대한 내용 정리가 안 되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집중하고 봤을 때는 지난 회는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요약인 거죠. 그렇죠? 제가 요약을 정말 강조하는 이유는 요약이 우리 모든 삶에서 녹아 있어요. 회사에서도 보고서 그렇죠. 요약이에요. 원페이지로. 그렇죠. 그러면은 요약 연습을 부모님이 지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행동이나 말에서 평소에 드러나잖아요. 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던가 하셔야 될 거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5학년쯤 되면 아이들에게도 뉴스를 많이 보라고 해요. 어머님께서도 같이 뉴스를 보면서 아이와 뉴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는 것도 꽤 좋지 않을까. 제가 성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면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과 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령어,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갔다 와서 뭐 씻어라, 숙제해라. 그래서 혹시 아이들 책을 어머님도 읽으셨다면 대화 나누듯이 그죠? 그럼 어머님도 그 책에 대한 이야기하고 아이도 하다 보면은 굳이 독서 논술 지도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제가 30년이 됐지만 저도 출발은 내 아이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였고 독서 지도사 과정도 사실은 부모 대상이었는데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인 거죠. 그게 대화로 같은 책을 읽고 대화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안 맡기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독서지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따님이 2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두 따님을 기르시면서 독서 지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자녀분들의 성향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저도 다른 세계에서 이 일을 하시는 사람끼리는 그러죠. 내 아이를 해서 시작했는데 내 아이는 뒷전으로 밀리고 남의 아이 가르치는데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독서로 성공시킬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고 책을 읽었는데 내용 정리를 독서록을 해놨어요. 학교 제출하기 위해서 충격받았잖아요. 너무 못해서? 네.
읽은 거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읽은 친구가 책의 내용 정리를 이렇게밖에 못한단 말이야를 시작하면서 야단을 치려고 생각하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배운 적이 없잖아. 누가 이걸 가르친 적이 없잖아.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했고, 그러면서 저도 독서록을 기록장을 같이 만들었어요. 아이한테만 시키기는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엄마도 독서록 공책이 있어 라고 해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아이도 독서록 하면 저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뭐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채우기 시작했고 큰아이는 성향이 조용하고 특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잘했던 반면 아마 모든 집안이 그렇지만 둘째는 튑니다. 네. 네. 왜냐면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시켰냐면 공책으로 안 했고요. 카드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카드에다가 그냥 중요한 낱말 10개 써. 카드 뒷면에다 생각과 느낌 써. 그래서 카드도 큰 것도 안 했어요. 딱 손바닥만한 거. 아이가 딱 봤을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퀴즈같이 느꼈겠네요. 예. 그냥 메모 정리하듯이 노트는 전체를 채워야 되니까 노트를 주는 순간 아이가 헉 하고 뒤로 넘어가는데 카드는 하나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몰랐어요. 1년에 50장의 카드가 모아지고 시작하니까 한 4년 되니까 200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도를 하면서 둘째 아이들의 성향은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아이들도 카드를 주거든요. 한 집은 큰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졌어. 차분하지 못한. 그래서 그 친구도 카드를 했는데 이 어머님이 활용을 잘하세요. 큰 아이 모아놓은 그 독서 카드를 둘째 아이는 그 순서대로 책을 읽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첫 아이와 둘째, 결국은 아이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 방식도 달라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다른 행성에서 왔습니다. 네. 자녀분들하고 하셨던 그 요약 방식이 아까 앞에 설명하셨던 그 방법이에요? 네, 그 방법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요즘에 또 책을 많이 읽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영상 매체 엄청나게 노출이 많은데 어머님들도 그런 게 궁금하세요. 아니 어차피 책은 잘 안 읽어요. 근데 영상은 엄청 봐요. 그럼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이 중요하다는 요약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충분히 있죠. 단 2가지를 배려하시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거부만 할 수는 없는 어느 정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영상 매체의 커다란 단점 중에 하나가 그냥 흘러가 버리죠. 물처럼.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영상 매체를 사용하다 보면 쓱 흘러간 뒤에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 한 번 다시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시청기에는 한 번뿐이라고 단설 답니다. 집중을 해라. 네, 예. 시청기에는 한 번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필을 손에 쥐어주고요. 메모를 하게. 예, 보면서 귀에 딱 꽂히는 거는 메모를 해라. 낱말만 써도 된다. 그 5개만 써라. 여기도 5개 원칙입니다. 네, 쓰라고 하면 영상을 다 끝나고 그 5개 낱말을 봤을 때 아이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걸 왜 내가 메모를 했지? 라고 너무 당황하는 그 표정이 보여요. 그랬을 때, 그래? 조금 놓쳤니? 그럴 땐 한 번 더 허용을 하고, 왜 그 낱말이 왜 나왔을까? 라고 해서 한 번 더 보게를 하는데, 5학년부터는 뉴스 시청을 권합니다. 왜냐면 세상 속에 사는 아이니까 세상의 흐름도 파악하라고. 그랬을 때 뉴스를 보고 왔을 때, 귀에 꽂히는 거를 저한테 와서 전달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본 영상을 저한테 와서 요약을 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속도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 속도를 조금 늦추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배속? 네네네. 그 배속의 기준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말하기 속도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사람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라고 말을 해요. 그 외국에서 논문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말이 느린 아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다는 거고 말이 빠른 아이는 외부의 받아들이는 정보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말의 속도에 맞춰서 영상 속도를 맞춰주셔야 되고 또 하나 뭐까지도 연결되냐면 그 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말하기 속도도 늦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급한 글수록 어린 친구한테 다다다다닥 해버리게 되면 아이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매체에서 2가지를 주의하신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요약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분들 지도하셨던 정말 리얼한 리얼. 네, 그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정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요거를 어느 타이밍에 하면 좋을까요? 뭐 어느 상황에서나 상관이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다리는 장소가 많잖아요. 네. 병원도 많고 아니면 뭐 차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뭐 또 요즘에 뭐 여행을 가신다면 여행지에 가서도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애가 번잡하게 한다고 핸드폰 쥐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말놀이 하듯이 어느 상황에서라도 그냥 엄마와 자녀가 대화 나누듯이 한다면 생활인 거잖아요. 네. 이게 구분지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요약할까 하고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뭐 아니면 어머님이 읽으신 책 아니면 드라마 아니면 뉴스 그러니까 모든 소재가 모든 소재가 나 어제 뉴스를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잠깐 그럼 나도 봤어요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고리를 하면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럼 관계도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의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어머님 문해력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머니가 하셔야 된다는 전제 안에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저도 독서 논술 지도사를 활동하고 있지만은 독서 논술 지도사 모든 선생님이 요약하기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포인트는 다 다르시니까 네, 저와 만난 아이는 요약은 당연히 마스터하고 가야 된다는 사람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어머니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오늘 당장부터 가벼운 소재를 통해서 아이랑 그렇죠. 같이 말놀이처럼 네, 말놀이처럼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